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모두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잔챙이 테마, 딱 이 공인중개사법 잔챙이 테마가 딱 3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치, 두 번째가 지도 감독이라는 테마,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협회 3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요게 끝나면은 이제 이 법, 공인중개사법은 다 끝나고 이제 다법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어로 따라 20번째 테마죠? 예치입니다. 이 예치는 법 조문상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해 보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줄이다 보니까 예치라고 해놨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핵심도 뭐겠어요? 예치 관련 행위 제한과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그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파트는 한 문제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사법 전체 문제 하나의 보기 정도로 우리가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자는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날개 박스 보면은 출제자 의도가 나와 있죠.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시행령에 이제 쭉 보면은 2, 3 사항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주어로 시작해서 쭉 기술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주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법조문 3단 비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 31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1항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안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거래 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등은 뭐겠어요? 중도금, 잔금을 말하겠죠. 중도금 또는 잔금을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그 자가 오른쪽 령에 나와 있죠. 27조 1항, 령 27조 1항에 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최신관서, 공제사업하는 자, 공제사업자겠죠. 전문회사, 이런 자의 명의로, 자, 명의에다 파란펜 매줄 자. 그래서 예치 명의자,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 금융기관, 그리고 제42조, 이거는 이제 공제사업 규정이거든요. 우리 협회에. 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 즉 공인중개사 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본 무슨 법이 있나 봐요. 여기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예치하도록, 예치에다 역시 또 파란펜 밑줄 자. 자, 이거는 예치기관이 되겠죠. 예치기관은 딱 3군데네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하도록 거래 당사자에 권고할 수 있다. 공고에다가 검정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세요! 이게 강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공고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고도 꼭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공고할 수 있답니다. 이런 일상평화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항에 자,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 임대인 이렇게 또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거 판 것 또는 빌려준 거 받을 거 아니에요. 당해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자, 보증에다가 파란펜 밑줄자. 이제 보증기관이 나오고 그 보증서가 나오는 거죠. 자, 보증기관은 엄격하네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 외에는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련해서 보증기관이 될 수가 없네요. 여기서 좀 어려운 게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가 아니죠. 금융기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아, 이런 게 어렵죠. 금융기관과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그러면 틀려버릴 수가 있죠. 아, 이런 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명에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일상평화. 사망에 예치한 계약금 등의 관리 인출 및 반환 절차 이런 거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요? 돈이니까. 아, 그죠. 장관을 못 믿나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니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실 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하고 또 관련된 조문이 법 조문이 32조, 법제 32조 2항. 바로 우리 앞 테마. 그죠? 19번째 테마, 19번째 테마 보수에서도
사실 살펴보았죠. 그 다음,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실비 받을 수 있더라고. 실비. 거기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령을 보죠. 령 1항은 봤고요. 령 27조 2항 보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거. 이름, 누구 통장? 내 통장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 개업공인사. 다른 경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완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계약금 인출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책임 소유되는 필비, 실비, 또 그 밖에 거래안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검적표 되어 있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권고는 할 수 있다는데 이 약정은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은 하여야 한다고요. 그죠? 특히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경우 우리를 많이 못 믿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자, 3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을 자기 명의로 예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는 당연히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자, 검적편 분리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당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동의 없으면 동의 있으면 인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급 보증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인출할 수 있다. 그래도 틀려요. 어떤 경우 단서가 없잖아요. 그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행위장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에 대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또는 공탁하여야 하며 할 수가 있죠. 하여야. 우리 업무보증 설정에도 이게 있었죠. 그리고 또 계약금 반환책임 보장도 나옵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거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얼마 이상이라고. 법인은 2억, 분사무소 개인은 1억 이상으로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금액에 대한 법정이 금액이 없네요. 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증세 사무를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거나죠. 하거나 하고가 아니고 하여야죠. 할 수가 아니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은 뭐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요약에서 이제 세 번째 조문에 나타나는 걸 이제 표로 이제 좀 간략하게 보기 쉽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의 그 괄호 3번에 예치 명의자 명의, 그다음에 예치 기관의 예치, 지급보증서 발행의 보증, 그죠? 그래서 명의, 예치, 보증 그 관련 기관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란펜 밑으로 오시고 밑에 당부 표시에 예치되도는 미국의 에스크로우 개념과 유사하다. 여러분 뭐 에스크로우 계정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미국에는 굉장히 부동산 관련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크로우업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갑은 이게 팔아요. 을이 사. 뭐 갑이야 뭐 팔고 남고는 을이 뭐예요? 이게 저 아파트가 내 걸로 제대로 넘어올 건가 늘 불안한 거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죠?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약금 줄 때 여기로 주지 않고 여기로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이 다 에스크로우 개념이죠. 이 물건 파는 사람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할 때 누구 이름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 쇼핑몰 여기로 송금해 주죠. 물건이 도달하면 확인해 줘야지 이게 다시 송금. 그 쇼핑몰 업체가 바로 대표적인 에스크로우 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부동산에도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어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째 테마 역시 잔챙이 테마입니다. 감독입니다. 자, 이 감독은 뭐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의 종합 문제의 하나의 보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은 역시 감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개업공인의 행위제한을 가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감독도 행위제한이죠,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핵심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감독하고 협회 감독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특히 감독권자,
이걸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출제자 의도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단독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의 하나의 보기로 출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절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과목은 만점을 받아야 되는 전략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다 형광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법 조문을 한번 보죠. 자, 3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37조 감독이 나와 있고 44조도 감독이 나와 있죠. 그래서 37조 감독 빨간펜 밑줄, 44조 감독에다 빨간펜 밑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이 하나 더 나와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해서 또 감독이 그죠?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협회 감독이 지금 44조에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감독이 우리 22번째 테마에서 다룰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협회 감독, 협회의 전체적인 감독은 법 44조에 나와 있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공제사업할 수 있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감독이 있어요. 감독. 그죠? 조사, 검사가 있어요. 감독이 아니라 검사. 조사, 검사. 그것도 넓게 보면 어떤 감독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42조의 3, 조사 또는 검사. 요것도 여기에 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뒤에 협회라는 테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 37조입니다. 자, 1항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자,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검정펜.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되어 있죠. 자, 보고, 제출, 명령, 파란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조사, 검사, 파란펜 밑줄. 자, 그런데 좀 어려운 게 말이죠. 앞에 보고 제출 명령은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였잖아요. 그런데 조사, 검사에 보면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괄호로 해놓은 게 아니라 법 조문 자체에 괄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9조의 규정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좀 무등록 개업공인사를 말하겠죠. 무등록업자겠죠. 그렇죠? 자, 그런 사무소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또 대상이 된다는 게 바로 앞에 보고 제출 명령 대상하고 조사 검사 대상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보니까 1호, 2호는 다 삭제가 됐고요. 3호 거래 동향파, 4호 이법 위반 행위 확인, 또 뭐 행정처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항 보겠습니다. 자,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의 일을 내보여야 한다. 그 증표에 대해서 칙에 나와 있죠. 23조 보니까 공무원증하고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낸다는 것은 뭐 틀려봐라 이거죠. 우리가 볼 서식이 한두 개도 아닌데 말이죠. 그 다음에 교수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찜찜하잖아요. 제가 결정해 줄게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해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홍쌤이 하지 말라니까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데 속 시원하잖아요. 고민은 덜어드렸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안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근데 하지 말자고요. 거기까지 에너지를 우리 쏟을 여력은 없다. 오케이? 그거 볼 바에 차라리 다른 서식, 중개대사무 확인 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이런 거 한번 더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항의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자, 공인중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협회는 이에 따라야 된다. 어렵네요. 자, 협조 요청은 뭐예요? 협회 및 관계기관인데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협회만이네요. 즉 관계기관 서로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협회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옆에는 막 못한다는 게 이 공무원사의 어떤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벽이 있다는 그런 느낌, 뉘앙스가 안 보입니까? 저는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는데 여하튼 자, 이런 건 사실 서로 도와주고 오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근데 좀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논리를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오직 법을 본다. 법이 논리 아닌가요? 법에도 좀 비논리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본다 이거예요. 44조 지도, 감독 등 역시 감독에다 빨간 펜 하시고요. 자, 국장은 협회와 그 지부지회, 자, 검정펜 협회 지부지회 감독상 필요한 때는 다른 거 개업공인중개사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나 고동이나 다 됐는데 협회 관련해서는 국장만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감독권자네요. 그거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자, 파란펜 보고 제출 명령 할 수죠. 자, 소속 공무 역시 출입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때 뭐예요? 역시 증표. 어떤 증표냐? 측에 보니까 공무원증 역시 그 다음에 협회 가는 거니까 공인중개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오케이. 자, 요약 한번 볼까요? 자, 요약해 보니까 칸이 3개로 잘 나눠져 있고요.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 그래서 조문에 있는 것을 여기에 녹아서 단지 나타냈을 뿐이죠. 자, 여기서는 우리 제재사, 제한사, 그죠? 그거 뭐 제재사 한번 보죠. 불응시 제재. 자, 거기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죠. 요거는 우리 법 39조 1항 10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우리 지도감독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는 법 51조 2항 6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처벌 파트 있죠? 그 3단 비교표 찾아서 반드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협회 감독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방금 조문에서 살펴봤지만 국토교통부장, 줄여서 제가 국장이라고 해놨어요. 국장만 해야 되고 대상이 협회, 지부, 지회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좀 어려운 이유가요. 지부나 지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협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자, 근데 지부, 지회 있잖아요. 협회 이제 설립인가는 국장이 이제 담당하는데 이 지부하고 지회 있잖아요. 요거. 자, 지부는 우리 그 설치 시 신고 관청이 어디냐면은 시도지사입니다. 그죠? 감독은 국장인데 이게 좀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혜는 또 등록관청이야. 헷갈리단 말이에요. 감독권자하고 설치 신고 관청하고 설치 신고 관청. 그래서 이거는 령 32조 2항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다음 테마 협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